2월 9일 우리 매매세 시작합니다. 이번 주제는 우리가 교육의 이해 쪽에 이제 교육 철학이 있는데 그 교육 철학 중에서 꼭 나옴직한 하나의 문제인데 과거에 보면은 여러 번 이렇게 출제가 됐었습니다. 교육 철학 기능과 관련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함석회 선생이 일찍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생각하는 민족이라야 산다. 생각의 힘, 이것이 아주 우리가 살아가는 데 중요하다 이렇게 했는데, 뭐 교육 철학은 여러분들이 교육 현장에서 반드시 이제 필요한 그런 가장 기본적인 무기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들 교직관을 형성하고 그다음에 학생관을 형성하고 또 다양한 교육의 이론들을 성찰하고 또 개선하고 더 좋은 실천을 이렇게 해 나가는데, 이 교육 철학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그 기능이 어떤 것이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이렇게 배우게 됩니다. 크게 네 가지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석적 기능, 평가적 기능, 삼연적 기능, 통합적 기능. 근데 분석적 기능이라고 할 때 이때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분석하느냐? 언어를 분석하는 겁니다. 이 언어의 의미, 그다음에 논리적 관계, 요것을 분석하는 기능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대표적 그 인물이 이제 피터스라고 하는 인물이 우리가 이제 교육학 공부할 때 이제 만나죠. 그래서 이 피터스의 그 철학을 분석적 교육 철학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교육과 관련된 그런 용어들, 그 용어들을 정확하게 이렇게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따졌던 인물이 피터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교육의 이해 부분에서 교육의 이제 기초들을 배울 때 이 교육의 개념에서 교육 개념의 이제 교육이라고 하는 것에 이 개념적 증거가 뭐냐 해가지고 피터스 같은 경우 이것은 규범적 증거, 또 뭐죠? 인지적 증거, 그다음에 가정적 증거, 이런 이제 크라이테리언 기준을 세우면서 이것이 바로 교육이다 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분석적 교육 철학에 속하고요. 이런 분석적 교육 철학이 어떤 기능이? 분석 기능, 언어의 의미와 그 논리적 관계, 이런 것들을 따지는 기능, 이것과 관련된 이제 철학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다음 평가적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평가적 기능이 우리가 평가를 하려면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이 기준은 타당한 기준이 돼야 되겠죠. 이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교육 이론이 있고 교육 실천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비판을 하는 거예요.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것이 바로 이제 평가하는 그런 기능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이제 어디하고 연결되냐? 이제 이 교육 철학으로 보면 여기는 이제 분석적 교육 철학이었잖아요. 이쪽은 어떤 철학이겠습니까? 비판적 교육 철학. 하고 이제 연관이 되는 거죠. 그래서 비판적 교육 철학 같은 경우는 이제 프랑크푸르트 학파, 그 대표적으로 하버마스, 의사소통 행위 이론을 이야기했던 하버마스가 있고, 또 우리가 이제 교육 사회학에서 보면 신교육 사회학자들, 신교육 사회학, 이런 계통의 또 다 이렇게 어떤 기준을 가지고 교육 이론과 교육 실천들을 이렇게 비판해서 들어가는 그런 것들을 이제 주요한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이게 평가적 기능이고요. 그 다음에 사변적 기능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부분이 제일 여러분들이 좀 헷갈리는 부분이에요. 사변이란 말을 우리가 일상 생활에서 별로 안 쓰기 때문에 헷갈리는데, 여기서 사자는 생각사, 그 다음에 변자는 이렇게 옳고 그름을 따진다 할 때 변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여러분이 하면 논리적 사고, 사변이라고 하는 건 논리적 사고예요. 이 논리적 사고, 요 논리적 사고를 통해 가지고 이걸 통해 가지고 이론을 구축하는 거예요. 이론을 구축하는 그런 기능이 바로 이제 그 사변적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론을 구축한다고 할 때 예컨대 어떤 이제 교육관을 제시한다, 혹은 학생관을 제시한다, 어떤 교육 과정관을 제시한다 등등등등, 우리가 이제 여러 이론들이 나오잖아요. 등장하잖아요. 이제 우리가 교육 사상을 보면, 그러면 그런 이론들을 구축하는 기능, 그것이 어떤 거냐? 논리적 사고를 통해서 그런 이론들을 구축하는 기능이 사변적 기능입니다.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뭐 금방 이게 직관적으로 와 닿을 겁니다. 어떤 걸 체계화하고 어떤 것들을 조직화하고 또 여러 가지 것들을 묶어내는 거, 이런 기능을 우리가 통합적 기능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네 가지 이제 기능이 있습니다. 자, 그럼 문제를 한번 봐봅시다. 이렇게 네 가지 기능이 있는데 보기에서 제시한 가와 나의 진술 방식과 가장 가까운 교육 철학의 기능을 한번 이야기해봐라. 그럼 가는 뭐냐? 안다는 개념, 수행을 할 줄 안다,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이직각이다. 이렇게 안다 같이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해가지고 여기서는 보니까 이제 안다라고 하는 요 어느 개념이 있어요. 요 개념이 용어가 있는데 요것을 두 개로 지금 나눴습니다. 두 가지 종류로. 그래서 하나는 방법적 지식, 하나는 지금 명제적 지식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안다는 개념 두 가지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다. 알미라고 하는 거, 나리지라고 하는 거, 뭐 이런 식으로 알미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규명하고 들어가는 거니까 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하니까 무슨 기능이에요? 분석적 기능입니다. 분석적 기능인 거고, 참고로 이 지식에 대해서 이렇게 명제적 지식과 방법적 지식으로 나누는 학자는 누구냐면 라일이라고 하는 학자가 이렇게 지식을 이렇게 나눴어요. 라일이 이 지식을 이렇게 명제적 지식과 방법적 지식으로 크게 나눴습니다. 뭐 지식의 문제는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야 돼. 왜? 모든 학교에서 하는 교육은 어떻게 보면 지식 교육이거든요. 지식 교육이기 때문에 신경을 써야 돼요. 근데 명제적 지식이라고 하는 게 명제로 나타낼 수 있는 지식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요건 판단인데 어떤 판단이냐? 언어로 된 그로 된 말이나 글로 된 이제 판단입니다. 요것으로 나타나는 지식이 있는데 요 지식이 이제 사실적 지식, 그 다음에 이제 논리적 지식, 그 다음에 이제 규범적인 지식, 그 다음에 형이상학적인 지식, 이런 식으로 이제 나뉘죠. 그 다음에 방법론적 지식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흔히 말하는 노하우, 이쪽이 노후 대시라면 노하우, 방법에 관한 지식이에요. 방법에 관한 지식인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보면 암묵적 지식이다라고도 보이지 않는 지식. 이쪽 지식은 이제 글로 나타낼 수 있는 거니까 보이는 지식이다. 맹시적인 지식. 어쨌든 글로 표현할 수 있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요. 또 이제 더 나간다고 하면 우리가 이제 경험주의, 실증주의 쪽에서는 이런 두 가지씩 명제적 지식 부분에서 사실주하고 논리지 여기까지만 인정을 하고 가치 판단을 배제하고 형이상학적인 것을 절대적인 것을 배제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지식은 인정을 안 합니다. 실증주의 쪽에서 인정하는 지식, 우리가 이제 과학적 접근을 취하는 쪽에서 인정하는 지식은 어떤 거냐? 이 사실지, 논리지, 명제적 지식에서 이 두 개만 인정한다라고 하는 거, 요것까지도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오늘날 나로 갑시다. 교육 철학의 중심 과제는 어떤 거냐? 교육을 결과로만 번역하려고 시도하는 시도와 정당성을 캐묻는 것이다. 뭐 이 교육을 결과로만 이렇게 보는 거, 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 투입분의 산출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에 이제 신경을 쓰는 것이 실증주의 접근, 혹은 기술공학적 접근, 혹은 객관주의 접근, 이른바 과학적 접근에서는 이렇게 교육의 효율성, 생산성, 이런 부분들을 아주 강조를 이렇게 합니다. 특히 이제 교육과정으로 보면 이제 목표 중심 교육과정, 타일러가 주장했던 목표 중심 교육과정, 이런 것들이 이제 결과로만 번역하려고 하는 시도입니다. 이제 결과 중심 교육관이 이제 정당하다고 말하기 어렵다. 그러면 이제 결과 중심 교육관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하면 과정 중심 교육관이 있겠죠. 왜냐? 그것은 교육의 외제적인 결과에만 주목함으로써 교육의 내재적인 가치를 강조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교육의 목적에서 교육의 내재적 목적이라고 하면은 합리적 마음의 개발이라든가 또 자율성의 신장이라든가 인격 도야라든가 이런 내재적 목적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배제를 하고 이제 외재적 목적, 즉 발전교육론적 입장에서 경제 성장이나 또 문화 발전이나 정치 발전에 도움이 되는 그런 교육, 그런 것만 이제 강조하고 있다 이 말이죠. 또 심각한 것은 뭐냐? 이성을 단순히 절차적 능력으로 격하하는 도구주의,
이성이라는 이데올로기가 숨어 있다. 그럼 이성이라고 하는 것이 예컨대 여기 보면 하버머스가 있는데 하버머스 같은 경우는 이제 의사소통 행위론을 이야기를 했어요. 의사소통 행위론을 이야기했는데 이제 특히 이제 이성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분석한 사람이 하버머스입니다. 그러면 이성이 있는데 이 이성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하버머스에 따르면은 원래 이제 계몽적 이성, 계몽주의에서 발생했던 이런 계몽적 이성이라고 하는 게 어떤 부분이냐? 하나는 이제 도구적 이성이 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어떤 이성이 있냐? 이제 그 의사소통적 이성, 대화적 이성이 있다. 또 하나는 해방적 이성이 있다. 이렇게 이성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무슨 이성만 그러면 강조가 됐냐? 과학이 발전되면서 이 과학과 관련된 이 생산의 효율성을 추구하는 과학적인 발견들을 이론화해주는 공식화해주는 그런 도구적 이성만 이렇게 발전이 돼 있고 특히 뭐가 부족하냐? 이 의사소통적 이성. 그래서 이것은 이제 요거 도구적 이성의 객관적인 세계에서 사용된다고 하면 이것은 상호주관적인 주관적인 세계, 즉 우리라고 하는 세계, 문화의 세계에서 활용되는 이성. 그래서 요 이성은 도덕과 윤리를 세워가는 윤리와 관련된 이성인데 요 이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지금 없어졌다. 대화를 안 해, 대화를 안 하고 오로지 뭐만 따지냐, 생산성만 따지는 그런 문제가 있다. 또 아울러서 해방적 이성, 어떤 것에 대해서 이제 비판적으로 접근해서 끊임없이 어떤 모순을 폭로하고 그것들을 새롭게 바꿔가려고 하는 그런 이성, 이런 이성이 부족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그런 결과 중심 교육관에는 이 이성을 그냥 도구적 이성으로만 보는 효율성을 따지는 그런 이성으로만 보는 또 그런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네 가지 기능 중에서 어느 기능에 속하겠어요? 이것은 평가적 기능입니다. 지금 보면은 또 이성이라고 올바른 이성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또 교육의 내재적인 목적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결과 중심의 교육관을 그런 기준을 가지고 비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기능? 평가적 기능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교육 철학의 네 가지 기능, 이 부분을 꼭 알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왔던 것이 분석적 기능이야. 분석적 기능이고 요거와 관련된 철학은 무슨 철학이라고요? 피터스가 대표하는 분석적 교육 철학.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오늘 살펴본 것은 이제 평가적 기능. 요것은 무슨 철학하고 관련되어 있냐? 교육 철학으로 볼 때 비판적 교육 철학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비판적으로. 그래서 한 인물 정도를 기억한다면 요 의사소통 행위론을 이야기했던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강조했던 하버마스 이런 인물 정도를 여러분이 정리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2월 9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